너마미타불. 오늘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제로 할 겁니다. 선택은 뭐 인생이 다 선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지만 오늘은 그 선택 중에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다 보니까 그 이제 자식들 이제 결혼 생각 제일 처음에는 자식들을 놓고 들으시면 되고 듣다 보면은 자식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쪽 길을 갈 것인가 저쪽 길을 갈 것인가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길을 선택을 하든 저쪽 길을 선택을 하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쪽 1번 길은 금전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오늘 해봅시다. 남자가 금전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젊은 나이에 금전적으로 안정이 돼 있을 때는 바쁘게 살까요? 바쁘게 안 살까요? 좀 바쁘게 살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바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집안이 잘 살게 되면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사람이 다정다감하기까지 하면서 여자한테 막 잘 배려하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보편적으로는 잘 안 해요.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종류를 이렇게 따지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으면서 마음도 이렇게 이제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위에 극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부분은 똑똑하고 잘 살면 경제적인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서적으로 조금 메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편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좀 없지만 굉장히 다정다감하면서 좀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요.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하면 좋은데 돈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메마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밑에와 이 위에는 뭐 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종류와 이 종류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단 제 배제를 하고 가장 보편적인 학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조금 메마른 사람. 다정다감하진 않죠. 여자를 배려하고 이러진 않죠. 그 다음에 2번 길은 경제적으로 안정은 돼 있지 않지만 좀 활기차면서 여자를 좀 배려하면서 좀 따뜻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살은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1번을 선택해요? 2번을 선택해요? 2번 선택해요. 1번을 선택해, 2번을 선택해. 얘기해봐요. 2번. 경제적인 거는 없어도 마음적으로 좀 따뜻한 사람 선택해요. 확실하게 이거고요. 경제적으로 말해줘야 되겠다.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와 우리가 젊었을 때 선택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1번을 선택하면 2번의 그 장점에 다정다감한 여자한테 잘하는 돈은 좀 없어도 그런 사람을 동경하면서 살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근데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돈이 좀 있는 안정된 사람을 계속 동경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을 성숙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도 경험하고 이쪽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은 헤어지고 다시 이 사람 만나보고 또 이 사람도 아니면 또 다른 분을 만나야 되겠죠.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쪽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누리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좀 결핍을 가지는 사람은 돈은 좀 없어도 된다. 내가 벌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좀 따뜻한 사람을 원하게 돼 있어요. 동경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을 선택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여기를 그만두고 돈은 없는데 사람이 굉장히 따뜻해. 이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살아보죠. 그러면 경제적인 안정이 자기한테 준 게 한마디 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보강에 겨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가보면 알아요. 왜냐면 원래 어떤 사람은 없이 살아도 별로 불편한 걸 못 느껴요. 근데 공기처럼 산소처럼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없어지게 되면 숨이 안 쉬집니다. 숨이. 그리고 또 이쪽 2번 사람은 너무 좋은데 돈이 너무 지치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나도 좀 기대해갖고 좀 살고 싶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내가 막 주가 돼갖고 막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벌고 막 내가 막 힘들게 막 하잖아. 떼어 죽겠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이제 경제적인 사람들 나도 기대하면서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그만두고 만약에 경제적인 안정이 돼 있고 좀 집안도 괜찮은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겠죠. 근데 숨이 막혀 못 살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 사회는 금전적인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라서 권력이 좌지우지가 돼요. 그럼 2번의 삶을 살던 여자분은 남편이 돈은 없었지만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주가 돼서 살았던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 자기가 안 벌고 주는 돈 받아 쓰기 힘들거든. 답답해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의 삶이 훌륭한 삶이에요? 2번의 삶이 훌륭한 삶이에요? 답은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고 정답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뭐만 남았느냐? 제가 오늘 얘기했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젊었을 때 내가 내 남자를 선택을 할 때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출발하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데 모르고 출발하면 어때요? 끊임없이 장점은 취하려고 이제 그 단점은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원망하면서 그죠? 신세한탄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2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1번의 삶을 사는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하죠. 세상 전체에 부러울 게 뭐가 있노? 저렇게 돈이 많아. 1번의 삶을 사는 사람, 2번의 사는 사람은 돈이 무슨 소리고 저래 남자가 잘해주는데 세상에 뭐가 그렇게 이렇게 살겠죠. 그죠? 근데 우린 두 개 다 못 살죠.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지금이라도 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쉽지 않죠. 이게 그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들 남자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선택은 했는데 그 책임은 거부하는데 고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내 딸이 1번 사람이 있어. 변호사나 의사나 막 카이스트에 뭐 나오고 막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람도 막 잘생기고 막 이랬어. 1번 사람이. 2번 사람은 사람은 굉장히 싹싹하고 좋고 사람도 좋고 이러는데 지금 아무것도 그 경제적으로도 그 잡히지 않고 집안도 지금 뭐 돈이 없어. 근데 내 딸은 이쁘고 능력도 있어. 1번 할래? 2번 할래?
무조건 1번 한다. 부모는 일반 알겠죠. 부모는 무조건 1번 한다 하죠. 응? 보통은 보통 정도는 돼야지. 간단히 없다. 예. 간단히 없다. 극과 극이 아니면은 갈등할 일도 없지. 대부분 적당히 있으면서 적당히 그 친절하고 그래. 이러면 좋다하지. 적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 그냥 할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근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1번이겠지요. 그죠? 부모는 1번 남자를 이 남자 인성도 괜찮다. 남자가 조금 무뚝뚝할 수 있지. 괜찮아. 니도 나이 들어봐라. 시간 빠지게 그 일하고 살아봐라. 얼마나 이제 나중에 늙고 병들어 봐봐라. 돈이 최고다잉.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내 딸이 1번을 선택 안 하고 2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냅둬야 돼요. 쏙 내야지. 좀안 하시는데 스님이 그러면 이놈 가시나요? 이놈 가시나요? 얘 진짜 지가 그러면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겠죠. 지 능력도 있겠다. 만다고 그 뒷전거리 하면서 살 거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겠죠. 근데 스님 앞에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어때? 집안에서 이러면서 이놈 계시네 이러면서 살아봐라 이놈 계시네 살아봐라 고생해봐야 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내 새끼가 앞으로 고생할 건데 이렇게 할 거죠. 할 거잖아요. 똑똑이다. 엄마는 당연히 썩 내겠죠. 그럴 것 같으면 혼자 살아라 딱 단절을 하겠죠. 엄마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 같다면 혼자 살아라 하는 게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안 나쁘게 지 입장에서는 엄마가 묻겠죠. 딸 입장에서는 나쁠까요? 나쁘지.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가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겠죠. 제가 왜 팔짱을 꼈겠습니까? 아니라 자, 엄마가 반대하고 화나고 소리 지르는 거 그게 무조건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건 공성이에요. 딸이 엄마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속상하겠죠. 인정 못 받고 이러면. 그런데 엄마가 거절하고 속상해하고 이제 막 단절시키고 야구 이제 말도 안 하겠다 하는 게 딸한테는 더 도움이 돼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냐면 그렇게 소통을 잘하던 엄마하고 단절이 되면 이 아이는 급속도로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엄마한테 나의 결정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산다.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서 열심히 삽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힘냅니다. 그래서 안 될 일도 막 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엄청 성숙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줘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인정하겠구나 는 걸 마음에 딱 먹어서 열심히 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절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상황은 다 공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내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일어나는 상황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다시 반대 안 하고 그래 어쩔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그래 네 그걸 이제 받아들일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도 엄마의 이제 지원도 받고 그죠? 지가 이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될 리가 만무하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동조한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생하는 걸 봐야 되겠죠. 보는데 그 고생하는데 보는데 그걸 막 나서갖고 해결해 주려고 막 해야 됩니까? 동조를 하지만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차이가 뭐냐면 앞에 반대했을 때는 내가
나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부모도 괴로워요. 나라고 단절하고 이러면 부모도 괴롭지만 허락했을 때는 조금 덜 괴로워요. 근데 각자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동조를 했지만 딸이 그 반대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해서 고생하는 걸 봐줘야 돼. 그래 힘들지? 힘들다 했다 이거.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표현이 앞에하고 뒤하고 조금 달라지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하면서 내가 뭐랬노.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2번을 선택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눈물 콧물 빼겠죠. 근데 엄마가 하라고 하는 1번을 선택을 했을 때 엄마가 하라고 하는 1번을 선택했을 때 이게 무조건 좋을까요? 이 1번을 선택한 것도 이것도 공성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지지를 했고 이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딸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은 계속해서 엄마 탓을 합니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래 했잖아. 엄마가 말렸어야지. 부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소시적에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을까요? 천지도 모르고 선택했죠. 그죠? 그냥 내한테 주어지는 내 인연법대로 그냥 흘러왔을 뿐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때는 지 딴에는 굉장히 따지고 재는데 그죠? 지금 지나와서 보면은 아이고 웃기고 있었네 싶죠? 근데 지금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50년, 60년 살은 인생의 그 시야로 그 지금 그 20대, 30대 애들한테 얘기해봤자 그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오롯이 지 선택에 맡겨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했다 이혼하면 어때요? 한 번 갔다 두 번 가면 어때요? 세 번 해도 괜찮습니다. 왜? 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면 한 번 경험밖에 안 하잖아요. 두 번 가면은 두 개를 경험하고 세 번 가면 세 개, 네 번이 돼. 그러면 엄청나게 성숙합니다. 왠지 아세요? 재혼을 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재혼해서 드리는 노력을 첫 번째 결혼했던 전 남편이나 전 부인한테 했다면 나를 업고 다녔을 것이다. 왜냐면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실패하기 싫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은 못 모르고 어릴 때 해갖고는 막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두 번째 결혼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각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난 사람과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하고 네 번을 한 사람은 이 인생의 이 삼재팔란의 그 쓰고 달고 매운 맛이 보통이 아니라서 엄청나게 영혼의 성숙을 이룹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 한 번을 선택했는데 내가 도저히 아니다 라고 하고 다시 선택을 하면 더 나아지던가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밀어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습 때문에, 자기 업식 때문에 상대를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업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헤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을 만나도 계속해서 헤어져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런데 딱 보면은 전부 다 자기의 똑같은 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을 인연을 맺어서 그 한 사람한테서 내 업식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사람대로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 기준에. 이 사람은 또 내 기준에 단점과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맨 그 사람이 그 사람,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지만 저 사람은 안 그럴 것이다. 이런 이상을 갖고 가요. 그래서 내 이상에 너무 맞는 사람을 딱 선택해서 간데 선택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맨 그놈이 그놈이죠. 그가 신나가 그가 신나가 좋아하지. 더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걸 얘기하지 아주 극단적인 부분들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공부를 할 때는 한 사람을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내하고 같이 있는 상대를 놓고 공부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내 하나, 이 사람, 자기 자신 하나만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스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중생 하나 부지하면 만 중생을 부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재주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중생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고 남자고. 다 나름 이유 있거든요. 결혼을 하는 사람이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든 그냥 존중하면 돼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중생 자기 하나만 공부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잘 다스려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좀 덜 쓰고 만족하고 살고, 돈이 있으면 좀 누리고 살고, 좀 팍팍하고 못됐고 이러면 내가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 갖춘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생 하나 잘 제도를 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중생들은 거의 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거든요.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는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기적인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현재 욕심을 내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고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적이다, 고통이다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재서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내가 어떤 이기심을 내고 있지, 내가 어떤 욕심을 내고 있지, 내가 뭘 몰라서 이렇게 내가 화가 날까 하고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한테 그게.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내 자식이, 나도 내가 감당 못하는 사람은 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좋아. 근데 내 자식이 감당 못한다, 못 살겠다는데 살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도 내가 좋은 걸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건 내 욕구도 그런데 내 새끼가 지가 좋다 하는데 안 된다니까 막 주 뜯어갖고 뺏어갖고 내 새끼가 울고 불고 하게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지가 선택한 대로 냅두면 조언은 하죠. 이런 게 있고,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1번과 2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고가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고가 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고는 오는데 다른 모양만 다를 뿐인데 그 부분을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그 책임을 받아들여야 네 인생이 덜 힘든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애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덜 힘들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은 우리 그 어른들 시대하고 다르게 환경이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영만한 일 갖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생사를 못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정말 요만한 일 갖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한 생각만 되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 어렵게 맺은 1년지 대서로 맺은 그 인연을 쉽게
깨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이 끝도 없죠. 사실 이 뭐 그런 걸 막아주고 싶지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는 끝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그나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자식들한테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좀 들어주세요. 많이 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에서 이미 답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답을 찾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지 얘기를 그게 앞뒤가 맞든 안 맞든 막 복잡하거든요, 생각이. 그걸 막 쏟아내는 걸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젊고 힘있고 아직 맑기 때문에 때가 많이 안 묻었기 때문에 진짜 스스로 길을 많이 찾아요. 거기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거기에 지가 얘기하는 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잘 들으면 거기에 얘한테 필요한 답이 지가 이미 얘기를 다 해요. 그걸 탁 꺼지면서 이걸 조립을 딱 시켜갖고 이걸 네가 원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한마디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혼자 사는 자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 이미 결혼을 한 자녀,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고 많이 살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까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중생이다 보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해요. 빙산의 일각이라죠. 빙산이 이만하면 요 꼭지점만 물 위에 떠 있고 이 밑에 이만큼이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인연을 맺어보면 요걸 보고 결정을 했는데 막상 인연을 맺어보고 그다음에 이만큼이 내가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지금 제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결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 개념을 알고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거는 그 힘듦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든 내 자식한테 일어나는 일이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공성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뿐, 이 일어나는 상황은 첫 번째 하살이 되겠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은 첫 번째 하살인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공성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공덕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업도 지으면서 제2의 하살을 독하살을 만들어서 나도 괴롭히고 상대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연기법은 이게 다잖아요. 그죠? 조건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이 첫 번째 하살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첫 번째 하살이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는 이 희노애락은 내가 희노애락이라는데 희와 애가 있잖아요. 희노애락 락이 있잖아요. 노용만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희, 애, 락 이것도 다 보통이에요. 우리가 즐겁고 애착하고 사랑하고 희낙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바랍니까? 이거 희노애락,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거 다 보통의 신화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첫 번째 하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수행자다. 내가 불천님 불법을 공부하고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일반 다른 중생들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두 번째 하살이라는 걸, 두 번째 독하살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불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